이제 순서가 요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기가 막히게 딱 찾았다 생각하고 틀리는 문제예요. 뭐 하지? 이런 것보다 뭐 요건 것 같아 하고 골랐는데 채점하면서 다시 답지 보게 되는 뭐 이제 요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뭐가 많은 거야. 고민해볼 여지가 많은 거야. 나는 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뭐에 유도됐고 그럼 내가 거기에 유도 안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고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천천히 할 겁니다. 그지? 뭐 별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빼고 자꾸 풀어야 돼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간다. Social insect, 사회적 곤충이라는 것이 알람 페로몬이라는 걸 쓰고 있다. 경고 페로몬을 사용한대요. To alert, 알려주고 싶었대요. A of B. 관련된 개체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가 봐. 그치? 내려갈게요. B. Toxic species, 독이 있는 종들은 종종 advertise, 뭘 광고하냐면 this aspect of themselves, 스스로에게 있는 이러한 측면을 광고합니다. 스스로는 일단 독이 있는 종일 것 같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라고 했으니 앞에 뭐가 필요해요? 독이 있는 종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되겠습니까? 이걸 뒤에서 항상 대명사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부연들을 모아오는 게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부연을 모아와서 그런 의미를 포함해야 되는데 앞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앞에 최소한 독성을 가진 종에 대한 얘기가 하나 필요하고 이 친구가 가진 특정한 속성 에스펙트란 단어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 일단 하나 컷할 수 있어요. 제시문 컷할 수 있죠. 그러니까 2, 3은 사실 갈 게 아니었던 거야. 차분하게만 해도. 그지? 우리가 지금 한 행동, 제가 보여드린 행동 중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없어요. 그죠? 원래 우리가 늘 하던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 3에서 컷이 안 된 사람들은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 배운 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크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본판은 여러분의 풀이법을 쓰고 거기에 어떤 걸 이렇게 들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개선하듯 수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행위들은 다 일관성을 갖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내가 저 파트에서는 A로 행동을 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B로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고방식은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해주는 일련의 방식을 다 체화하셔야 되지 일부 체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방식의 접근법은 버리시는 게 맞아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서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Through some form of correlation, 그 방식이 색깔을 통해서입니다. Chord aposematic correlation 이라고 불린대요. 뒤에 Among blazed beetles, 물집이 생기는 이 벌레들 중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기능어네요. 물집이 생기는 벌레들 중에서 자, some may be black with a prominent red. 어떤 애들은 뭐고요? 빨강으로 보여지고요. 빨강과 함께 검정색이고 또는 오렌지도 있고 옐로우 밴드도 있습니다. 스팟도 있고요. 다 뭐예요? 그냥 색깔이죠, 색깔. 뒤에 가서 signaling do not touch, 만지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others 보이세요? 그럼 예시 이어져 가는 거네. however, 하지만. 그러면 이 however는 글을 크게 틀 일은 없어요. 그지? 예시 안에서 노는 거니까. 그래도 양분성은 잡아놓고. 자, can be entirely black, 완전 블랙이거나 블루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just as capable of, 뭐 할 수 있음? 고통스러운 화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읽을 때 항상 까먹지 마요. 얘는 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야. 그걸 안 생각하면 읽다가 뭐에 다 끌려가? 화상 생긴대요. 이런 거에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색깔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가 말했던 이러한 측면의 어떤 느낌은 알게 된 거예요. 뭐 만지지 말라 그래요. 화상을 일으킬 수 있대요. 이 색깔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너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전달하나 보다. 이렇게 돼.
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aspect에 대한 단서 사실 살짝 도움 받는 거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혹시 앞에서 독이 있는 애들이 피해를 끼친다는 얘기가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까지 되겠습니까? 컷 넘어갑시다. 자, such chemical signal, 그런 화학적인 신호들은요. 그런 화학적인 신호들. such 물렸으니까 판단하셔야겠다, 그지? 화학 신호들은 are often employed to alert A or B. 똑같네요. 알려줄 거예요. 군락에 있는 사람들한테 몇몇 침입자들에 대해서 알려주려고요. 화학 신호가 사용돼요. 근데 이걸 내용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화학 신호라고 하니까 방금 막 뭐 보여준다 그랬어. 예시에서 막 뭐 알려준다, 시그널링 한다 이러니까 냅다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상황이죠. 그지? 독성에 있는 종이 색을 통해 어떤 자신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하고 다시 가서 군락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리는 거하고 이건 뭐의 내용이에요? 제시문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지? 심지어 형태도 뭐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맞추라고 동일하게 써줬죠. alert 느끼시라고. 그래서 좀 쉽게 던져준 거예요. 1번은. 그래서 더 의외였던 거죠. C 1번을 못 잡는 만큼 뭐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B에서의 섣부른 판단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죠? 어제 이제 정규 애들 막 문제 푸는 시즌 돌아왔는데 내신 끝나고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무조건 B가 1번인데?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순서 삽입에서는 무조건이 붙는 순간 뭐가 생겨요? 편향이 생겨요. 생각에 편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 B가 1번일 가능성은 없겠다. C가 1번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 그렇게 열어두셔야 생각이 같이 유연하게 움직여 줍니다. 자, 뒤에 가서요. And these alarms, 이렇게 경고를 하면 can cause huge numbers of worker ants and bees. 계속 상술이네. 일하는 개미나 벌들에게도 뭘 하게 만들 수 있다? To flow, 흘러나가게 합니다. 둥지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Either A or B. To defend their nestmate. 둥지 친구들을 지켜주거나 simply to flee.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안 다 결국 뭐예요? 경고 알람을 통해 생기는 상황 상술. 특별한 거 아니다. 그치? 그럼 소재 양분성을 좀 느껴야 돼요. 어떻게? 제시문하고 C는 경고 알람에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길어지고 있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여기 알려주는 거였죠. 그 다음에 B는 역시나 뭔가 알려주는 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잡아야지 양분성을 잡을 수 있어. 이건 누가 필요해? 타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해 쉽게. 타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뭐의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본인의 위험을 알리는 거죠. 나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 만지면 타올라요.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다루는 소재가 달라요. 양분성이 잡혀야 돼. 자, 화학신호라는 것이 또한 보내집니다. 개인의 다른 종들에게서 보내진다는 거예요. 자, be sent to individuals of different species. 다른 종들은 개체에게도 화학신호는 보내질 수 있다. 그럼 느낌 또 사네. 여기 어떤 거? 같은 종이겠네요. 그죠? 같은 종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 사례였고 다른 종에게도 보낼 수는 있습니다. 까지 되셨습니까? 자, 갑시다. 자, stink bugs, stick insects, and many other insects. 딱 나온 순간 우리가 뭐인 건 다들 눈치채요. 자세하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예시잖아, 그치? 예시고 상술이에요. 양분성을 가진 글을 만났어요. 그때 상수를 만나. 그럼 내가 해야 될 판단 딱 하나지. 얘는 어느 쪽 얘기인지만 따지면 되죠. 그치? 가보자. Have a glands that produce repugnant. 불쾌한 쭉쭉쭉 상수를 갖다 버리고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that are meant. 그 액체가 어떤 의도냐면 to fight off attacker. 공격하는 사람이랑 싸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딱 봐도 최소한 어느 쪽은 아닌 것 같아요? C는 아닌 거야. 야,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알려주는 글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B 파트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B가 이 해당하는 소재 반드시 1번이어야 된다라고 한 적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급하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B를 먼저 읽었잖아요. 그럼 또 BD 그냥 갖다 붙인다고. 왜? 제 상술이니까. 그러니까 뭐든 러프하게 생각하면 실수가 나요. 그럼 뭐 한다? 내가 BA로 갈 수도 있고 뭐로 갈 수도 있고 A, B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내가 인지를 했어야 돼요. 같은 소재니까. 그럼 소재끼리 해결을 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판단을 빨리 해줄 방법은 있어. 뭐였을까? 아까 B에 뭐가 있어요? B에 요거 있었잖아요. This aspect. 이게 어디에 있었다 없었다? C에 있었다 없었다라는 걸 캐치를 만약에 했다면 B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실래요? C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소재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잡아냈다면 CD의 B는 아니에요. 그지? 이걸 잡아냈으면 자연스럽게 CD에는 소재가 다른 A가 먼저겠구나 이렇게 돼. 그럼 A가 먼저면 자연스럽게 A, B죠. 이거는 되겠어?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다시 A 갑니다. Blister beetles also named. 이 블리스터 비틀이라는 애들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건데 왜냐면 그들이 방어하기 위한 분비물인 카사리딘이 is particularly powerful, 굉장히 강력하고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네? 독성 있는 종의 어떠한 특성 같은 거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잘 보자. 여기 얘가 지금 독성 있는 종이라고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막 할 때 얘가 어떤 피해를 주는 속성인가 보다 라는 그 단서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어디를 물게 만들고요. chemical burn 이란 단어를 물게 만들고 그러면 생각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뭐겠다. 독성이 있는 종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사실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죠. 되겠어? 그래서 차근차근 풀면 다 되는데 순서를 어떤 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아까 말했던 건데 잘 들어. 뭔가 필요한 것만 자꾸 발췌해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순서를 어떻게 처음 만약에 막 그냥 풀고 살아오다가 뭐 강의를 보든 수업을 듣든 학원을 다녔어. 그래서 기능어를 쓴다는 걸 딱 처음 접하면 되게 유레카예요. 이게 그냥 막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저거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구나가 돼. 근데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과정이 되게 사실 복합 기제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능어는 뭐일 뿐이에요? 나한테 야 요거 기능 하나 줄 테니까 가지고 생각해 볼래? 라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신호를 내가 무시하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다가 틀렸다 치면 기능어는 생각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딱 정해서 생각을 하면 되거든. 문제는 얘의 기능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기능인데 여러분들은 마치 퍼즐의 어떤 앞뒤를 연결하는 도구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배제하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블리스터 비틀 나왔잖아요. 아까 B에도 블리스터 비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고 걔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이 아이의 질문 일리가 있어요. 뭐만 보면 방금 말한 것만 보면 내용을 생각해 봐야지. 선후가 얘가 앞일 수가 없는 구조의 내용이에요. 지금의 블리스터 비틀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색깔 얘기하려고 나온 애예요. 아까 그 블리스터 비틀은요 왜 나왔어요? 이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속성을 가진 한 사례로 나온 거였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반드시 시작점이어야 된다라고 하기엔 모호한 거야. 심지어 예를 들어도 어디에 있어요? 뒤편에 있죠. 그러니까 이 블리스터 비틀이 여기가 시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for example이 여기 붙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라도 틀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왜냐면 여기에 얘가 붙었을 때 쓸 수 있어. 써서 내가 예를 들고 싶은 건 블리스터 이 비틀의 핵심이 아니라 요 문장에 대한 한 사례 중에 블리스터 비틀의 색깔이 다름을 얘기하기 위해 다시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거 지금 누가 선우인지 따지는 게 빨라요? this aspect 따지는 게 빨라요? this aspect 따지는 게 명확하고 빠르잖아요. 근데 어디에 꽂히는 거야? 예를 들어 하고 나오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다른 곳에 나오면 뒤에 붙여야지. 소재 등장의 원리 써야지. 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툴은 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기능어라는 것이 원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라는 거 원툴로 안 돼요.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기능어가 해주는 건 뭐예요? 너가 해석을 해야 될 때 사고관을 정해주는 거야. 너가 그거 해석하면서 요런 방향성에서 생각을 해볼래? 인과의 관점에서 생각해볼래? 대립의 관점, 예시의 관점에 생각해볼래? 라고 읽은 말에 대한 의미부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기능어가 없는 문제들은 왜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각 문장을 읽고 알아서 아 이런 말 했고 저런 말 했으니까 보자 너가 원인으로 되면 말이 좋겠다 라고 판단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되게 큰 차이인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능어라는 것을 생각의 방향성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슨 이 매칭하고 있는 퍼즐 게임이 아니에요. 순서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36번 요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힘드시죠? 4개까지는 합시다. 아셨죠? 2개만 더 할게요.